보시는 게 제가 오피스텔 반전세 매물 내놓습니다 해가지고 동호수 배치도를 갖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빨리 빼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투자한 지 2년 정도 되신 분들도 많아서 전세 빼는 법, 월세를 빨리 빼는 법, 월세는 늦게 빼면 바로바로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매도왕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요즘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들이 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 금액으로 내놓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또는 빌라는 KB 시세의 하한가의 90%, 좀 어렵죠? KB 시세가 있는데 보통가가 있고 하위 평균가가 있거든요. 하한가의 90%,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의 126%. 이게 원래는 100%이거나 140%였는데 정부에서 뭐 보증보험 빌라강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0%씩 이제 보증금 내어주느라고 역전세 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월세로 이렇게 전환해서 내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8% 가까이 된다라고 하네요. 1000만 원에 8만 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대부분 있는데 없는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를 봐야 돼요. 기준시가는 어디서 보냐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동호수 치면은 제곱미터당 얼마 나오거든요. 곱하면은 공시지가를 알 수 있어요. 오피스텔 공시지가. 거기에 126%에 맞춰서 금액을 내놓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매도랑은 다르게 최저가로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비교를 하진 않거든요. 이 일반 투자자들 상식에는 네이버 최저가 순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차인들은 사실 네이버를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직방을 통해서 중개사가 손잡고 이렇게 투어시키다가 이 집이 좋아요, 저 집이 좋아요 해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제 경험상 봤을 때는 꼭 최저가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KB 시세는 어디서? KB시세 부동산에서 보는데요. KB 접속하시면은 단지명을 이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조금 확대를 해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강남역 센트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주소가 이동이 돼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뜨거든요. 시세가 나오죠. 전용 면적을 내가 맞게 했는지 보시고 KB 시세 일반가가 요거고요. 밑에 있는 하위 평균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한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 90%를 곱하면 2억 7천만 원이 되겠죠. 3억에 2억 7천이니까 3천만 원 정도 역전세가 났다. 그러면 한 24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반전세로 놓으면은 훨씬 더 빨리 나가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KB 시세랑 공시지가는 들어보긴 했는데 네. 기준시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 기준시가는 누가 정하는 거고, 뭐 공시지가는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기준시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공시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매년 뭐 4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공동주택 가격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조회가 안 돼요. 일반 건축물로 들어가는데, 일반 건축물은 홈택스에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똑같이 이제 둘 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목적이지만 얘는 주택이고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본다. 고시하는 그것도 11월 달인가 그때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시지가를 많이 낮춰줬어요.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몇 천을 더 내줘야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3억짜리다 그러면은 막 2억 5천원 내려간 거예요. 거기다 보증보험 10%까지 내려가니까 죽을 맛이죠. 오피스텔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어서 볼 텐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많이 내놓고 의뢰할 때 정성 들여서 의뢰를 하세요. 많이 내놓는다는 기준이 뭐냐면 최소 20곳 내놓는 거. 단지 내 부동산 한 5군데 내놓고 이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기본이에요. 단지 내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이고, 한 곳만 내놓고 2년 동안 기다리시는 분도 봤어요. 2년 동안 안 팔리던 거를 저희가 단지 내 부동산에만 내놨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팔렸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내놓을수록
내 것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성 들여서 의뢰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뢰할 때는 문자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려야지 중개사님이 중개할 때도 편하거든요. 동호수는 당연히 기본이고, 얼마에 할 건지, 또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뭐 어떤 사정이 있다. 세입자가 잔금일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도 정리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네이버에 올리기 편하게끔 해드려야 돼요. 중개사님이. 남양인지 동양인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주차는 몇 대 가능하고, 기계식인지, 자주식인지, 그런 것들 싹 정리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이 없게 해야 저도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진을 많이 빼먹으세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다 거기도 거긴데 뭐 사진이 필요할까 한데, 사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클릭률이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진을 얻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저는 살고 계신 세입자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요. 화장실, 부엌, 거실, 바깥 뷰, 뭐 현관, 하다못해 쓸데없는 사진이라도 최소 5장은 찍어 주셔라. 다방이나 직방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없으면 매물이 등록이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같은 호실 사진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꼭 같이 의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훨씬 더 문의가 많이 오고요. 요약하자면 많이 내놓고 의뢰할 때 잘 해야 된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문자로 요약해서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네. 문자 예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낸 문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게 제가 오피스텔 반전세 매물 내놓습니다 해가지고 동호수 배치도를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저는 의뢰를 하고, 보시다시피 전세 대출에 된다, 보증금 얼마, 반전세로 얼마, 전용 몇 제곱미터까지 정확하게 쓴 이유가 뭐냐면,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지 이제 중개사들도 바로바로 설명이 되거든요. 입주 가능한 날짜, 관리비 얼마, 주차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임차인 번호를 뿌려버려요.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보시고 알아서 그냥 연락 주셔라, 이렇게 하죠. 집주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제 이름, 연락처, 이동통신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대부분 질문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200곳에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중개사들끼리 서로 경쟁해요. 저희 지금 가도 될까요? 나갔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고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반전세다 보니까 2년을 하든가 1년을 하든가 할 수 있는데 1년을 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어요. 죄송한데 다른 분 더 많다 했더니 그 2년을 할게요 하고 바로 2년으로 올려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경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나갑니다. 다음으로 피터팬 카페 활용하기. 여기 주소 보이시죠? 그냥 네이버에 피터팬의 뭐 좋은 방 구하기 치면 바로 나오고요. 제 방 빼주세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님한테 제 매물을 빼달라 의뢰하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확실히 다른 지역의 손님까지 끌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서울 어디든 상관없다, 2호선이면 다 됩니다 하신 임차인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림역에만 내놓으면 그런 손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신당역에 살고 있는데 요즘 그냥 온라인으로 중개하시는 중개사님이 많거든요. 그런 손님을 물어와서 우리 매물을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꽤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잘 빼주셨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이게 제가 부동산인 경우에만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거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터팬도 마찬가지고 직거래를 하면은 제 경험상 좀 좋은 분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문제 소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중개 수수료 정도는 부담하실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시려면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 복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부가세 10% 정도만 좀 빼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또 흔쾌히도 빼주시거든요. 이렇게 피터팬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도왕이라는 서비스에서 월세가 안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선착순 10분으로 도와드릴게요. 따로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10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세 안 나가시는 분들 많이 의뢰해 주시고요. 좋은 세입자 서비스 제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임대업을 하다 보니까 집을 파손시키는 세입자도 많고 갈등을 일으키는 세입자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사전에 이제 스크리닝 걸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월세를 미납한다, 그럼 보증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좀 껄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월세가 안 나갈까봐,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 안 나가서 힘든다, 이것 때문에 안 나갈까 하는데, 매도항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또 좋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내놓기, 그 다음에 KB 시세라든가 기준시가 126%, 그 다음에 많이 내놓기. 저는 200곳 이상 내놓거든요. 많이 내놓고 요약해서 잘 보내고 반드시 사진을 넣어서 보내라. 피터팬 카페를 활용하면은 온라인에서 영업하시는 중개사님들까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전월세 빨리 빼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련된 영상들 쭉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